카스토리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낙스를 찾아오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그와 손잡은 모양이네. 전... 죄송해요. 제게 묻고 싶은 게 많으시겠죠. 뭐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하나씩 설명해 줄래? 사실 그분이 제게 길고도 무거운 과거를 보여주셨어요. 둘째,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 죽음의 여정에 답이 숨겨져 있었거든. 선생님, 저승에 가신 거예요? 그래, 지금의 난 산송장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영웅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거지. 혹시 들어봤나요? 바다의 신이 아끼는 저희 고향의 이야기요. 그곳은 한 지혜로운 여왕의 통치 아래 바닷바람과 평화로운 나날을 즐길 수 있는 해안 도시죠. 그러던 어느 날 악룡이 찾아왔어요. 악룡의 날개는 해를 가릴 만큼 컸고 발톱은 파도를 가릴 만큼 날카로웠죠. 높은 탑에 침입한 악룡은 여왕이 가장 아끼는 딸을 삼켜버리고 마치 폭군처럼 침전의 자리를 잡았어요. 여왕은 300명의 용사를 집결시켜 쇠사슬로 악룡을 제압했어요. 여왕이 악룡의 배를 갈랐을 때 공주는 이미 뼈만 남은 상태였죠. 슬픔에 빠진 여왕은 몇 날 며칠을 통곡했어요. 바로 그 무렵 어느 교활한 학자가 궁전에 찾아왔어요. 그는 용의 뼈와 피로 공주를 환생시키자고 했죠. 이야기 속에서 사기꾼은 그걸 연금의 비법이라 불렀답니다. 그렇게 공주는 환생했어요. 여왕은 공주의 몸에 악룡의 영혼이 섞여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뻐했어요. 악룡은 복수하기 위해 가여운 여왕, 교활한 사기꾼, 용맹한 전사와 무고한 백성들을 전부 집어삼켰죠. 더 끔찍한 건 망자의 영혼의 원한이 남은 탓에 저승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떠돌던 원혼은 결국 저승의 강이 되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섬뜩한 죽음이 모든 걸 집어삼키면서 저희의 고향은 멸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됐는데? 글쎄요, 사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또 이런 식으로 궁금하게 만들기야, 폴리시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나라고? 똑 닮긴 했네. 하지만 이게 대체 뭐지? 내가 연금술로 창조해낸 기적. 자세한 정체가 뭔지,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에 대해선 우선 넘어가자고. 그렇게 넘어간 게 벌써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군. 소란 떨지마, 티탄. 이 절묘한 연극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의 진실이 밝혀질 테니. 거대한 용이라 확실히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연금이란 후대인이 억지로 갖다 붙인 말에 불과해. 너희도 고향에 연금술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 네, 공부를 위해 타지로 나오기 전까진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럼 아이들에게나 들려주는 우화로 여기면 그만이지. 우와, 그럼 이 이야기로
아이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등가 교환이 아닐까? 네? 전 죽은 자를 존중해야 한다. 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말에 설득됐나요? 아니, 내 생각도 결국 네가 말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지. 안 그래? 그러네요. 역시 이 땅 위에 가장 똑똑한 학자다워요. 과찬이야. 그럼 등가 교환의 법칙에 따라 나도 질문을 하나 할게. 괜찮지? 물론이죠. 어떤 질문인데요? 만약 내가 너에게 연금의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거야? 그건... 이상한 질문이네요. 알겠어요. 제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떠보려는 거죠? 그렇다고 치자. 내가 너무 뜬금없이 물었네.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에요. 제가 아끼는 사람도 언젠간 저를 떠나가겠죠. 그렇게 위대한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그 힘을 사용할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 그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저의 순간이 찾아왔네요. 어쩌면 제가 생명의 소중함을 믿기 때문에 시련을 끝낼 수 없는 거겠죠?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잔해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가엾구나. 운명은 참 잔혹하네. 다르게 해석할 방법은 없는 건가? 아마도요.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언니 중 한 명은 반드시 희생을 치러야 해요. 그 생명을 대가로 비로소 저희의 시련을 마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쌍둥이를 선택한 거겠죠. 운명의 장난이 따로 없군. 언니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 전 못하겠어요. 참 우습죠?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게 두렵다니.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끝까지 결정을 못 내린다면 카오스가 우리에게 이 시련을 마지막까지 남겨뒀다는 건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았다는 거야. 그래, 미래의 안개가 네 마음을 뒤덮게 내버려 두지 마. 시련, 예언, 어딘가 익숙한 주제네. 하지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서사시에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었다면 내가 기억 못할 리 없지. 티탄이 탄생하기 전에 엠포리어스의 역사가 혼돈이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에 대해 난 세 가지 가설을 세웠지.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어서 보자고. 칼립소, 폴리시아, 그리고 이 전사는 왠지 낯이 익네요.
나이어스, 시련을 통과할 자신 있어? 물론이지. 오히려 시련을 이긴 이후의 일이 걱정되는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모양이네. 그래,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터. 용기, 영광, 강인, 희생, 이성을 분리한다라.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내는구나. 소녀여, 내 죽음의 증인이 되어주게. 칼립소, 영혼 분리의식은 너에게 맡기지. 이해가 안 돼요. 어째서 자신이 볼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명이니까. 내가 가진 힘은 너무도 강력해서 언젠간 나조차 그 힘에 잠식될 테지. 그리고 명예 없이 돌아오느니 싸우다 죽겠노라. 난 진작 이 길에 올랐어. 네 언니도 카오스도 분명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야. 전 그렇게 용감하지 않은걸요. 이런 무거운 일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신에게 선택받은 자가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른다라. 잠깐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나? 내 여정을 이렇게 섣불리 끝내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군. 아직 시간은 있으니 운명을 좀 더 기다리게 하자고. 역시 저 전사는 나이오스님이셨네요. 니카도르의 신성의 화신인 그는 인간이 자신의 관계를 끝내도록 자신의 목숨을 저희에게 맡기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 광경은 내 가설의 일부가 증명된 듯하군. 이 영웅들은 신이 되기 전 티탄의 모습이야. 그렇다면 그가 말한 죽음의 신에게 선택받은 자는 폴리시아가 과거의 타나토스인 걸까요? 그렇다기엔 모습이... 그게 사실이라면 저 소녀의 행방을 통해 죽음의 티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지. 그 전에 나이오스님의 결말을 지켜보도록 해요. 여기엔 틀림없이 희생이 봉인되어 있겠군. 그는 스스로를 성벽으로 삼아 끝없이 퍼지는 광기를 막을 것이다. 그는 종말이 강림하면 세상에 더는 정벌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광, 용기, 강인, 희생. 이제 이성만 남았어요. 기운내게 소녀여,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 눈물 흘릴 필요는 없으니. 세상 모든 이별은 슬픈 법이랍니다. 그렇지 않네. 전사로서 난 격렬한 죽음을 수도 없이 봤어. 그런데 지금은 평안함만 느껴지는건 이런 삶의 방식도 있을 줄이야. 영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다니. 아니면 이미 슬픔을 못 느끼게 되신 건가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군.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 이건 운명에 대한 수용이나 무관심, 절망이 아니야. 그저 흥을 다하는 것뿐이지. 흥을 다하는 거라고요? 맞아. 너희와 함께 여정에 오른 후, 난 이 세상뿐 아니라 나 자신도 변화시켰어. 이제 난 여정의 끝에 다다랐네. 더
돌이켜보면 우리가 직접 쓴 장대한 시편이 펼쳐져 있는데 어찌 흥이 안 나겠나?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게 다 무로 돌아가잖아요. 이별과 죽음은 한 줄기에서 피어나는 꽃.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소녀여. 처음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난 엄청난 공허함을 느꼈어. 전장에서 재앙은 모두를 삼켰지. 홀로 성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열어준 연애가 난 결코 유쾌하지 않았네. 난 아직 전장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꼭 빈 껍데기만 돌아온 느낌이었지. 연애가 끝났을 땐 늦은 밤이었고 난 비틀거리며 홀로 막사로 돌아왔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어. 길가에 서서 밤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이상한 학자였지. 난 그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화가 나진 않았네. 지금의 내 모습 같다는 생각에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지. 이봐, 우리가 이대로 들개처럼 길가에서 죽는다면 더 나아질까? 그러자 놀랍게도 그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이렇게 대답했어.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에겐 죽으나 사나 똑같이 행복하죠. 이제 좀 비켜줄래요? 제 별빛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같고 결국은 모두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란 뜻인가?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그리고 죽음은 여정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지. 여정이 위대하고 서사시가 웅장한 건 만물의 끝이 있기 때문이니. 그러니 소녀여, 운명을 증오하지 말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분쟁의 화신이 세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맞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오면 분명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이제 저승의 문을 두드릴 때가 됐군. 그 길의 끝에 긴 탁자를 두고 너희가 오기를 기다릴 테니 그때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하자고. 결국 이날이 왔네요. 둘 다 준비됐지? 네, 폴리시아. 나왔어. 이럴 수가. 이거 참 흥미롭네. 폴리시아의 언니? 그게 저라고요?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킬 차례야. 두렵니? 어떤 게 두려워? 난 못하겠어. 그대가 시들어 떨어지면 망자는 자랄 속에서 싹을 틔우고 죽어버린 불길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모든 게 끝나는 때가 오면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의 순간을 마주해야 해. 예언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이건
이건 너무 불공평해. 왜 우리만 서로를 죽여야 하는 건데? 내가 할게. 언니, 내가 죽음의 희생양이 될게. 난 어차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언니는 아니잖아. 나 때문에 언니는 인생을 낭비했어. 그렇지 않아, 폴리시아. 난 내 인생을 헛되게 보냈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종착지에 다다라서 돌이켜보니 지금껏 걸어온 길엔 꽃이 잔뜩 피어 있었지. 날 위해 이 꽃바다를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너야. 이 세상의 끝에 약속된 땅보다 훨씬 아름다워. 게다가 내 삶은 이미 완전한걸. 예언에 따라 희생될 운명이라 해도 내가 겪었던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네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겠지. 안 그래? 기억 속의 언니는 진짜 언니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뭘까? 잘 모르겠어. 나도 단정 짓진 못하겠지만 그 답이 뭐가 됐든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지든 탄생한 순간부터 우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정해졌어. 어떤 것도 그걸 지울 수는 없지. 그렇기 때문에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야, 우린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자, 사랑하는 폴리시아. 내 심장을 꺼내서 죽음의 불꽃을 피우렴. 그리고 그걸로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첫 번째 꽃을 심어줘. 만약 내가 너에게 연금의 방법을 전수해준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되살려내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할 거야? 인간은 누구나 죽는 법이에요. 제가 아끼는 사람도 언젠간 저를 떠나가겠죠. 그렇게 위대한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그 힘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대답은 변치 않았어. 그러니까 언니, 약속할게. 예언이 약속한 신세계에 언니를 위해 첫 번째 꽃을 심을 테니 바다의 신이 아끼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언니를 위해 저승의 문을 열고 두 번째 생명을 줄게. 지상의 생명이 내 부름에 응답하고 언니를 신성한 백지로 데려갈 거야. 절대 망자의 영역을 뒤돌아보거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 예언이 허락한 신세계에서 언니만의 삶을 살아. 등가 교환의 대가는 내가 치를게. 여기까지야. 안타깝지만 난 지고지상한 신과 잘 맞지 않아서 이 녀석의 영혼을 완전히 내 몸에 녹여내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알아낸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지. 우리가 아는 티탄이 탄생하기 전에도 세상에는 영웅이 존재했던 게 틀림없어. 그들은 예언을 따라 신권을 하나씩 넘겨받았고
결국 신세계의 신들이 되었지. 오늘날 불을 쫓는 여정처럼 말이야. 엠포리어스의 역사는 일종의 윤회인 셈이지. 정말 충격적이군. 결국 불씨를 짊어진 반신이 세상 끝에서 새로운 티탄이 되어 또다시 세상을 만든단 건가? 난 그게 신탁 속 재창기의 진실이라고 믿어.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과거의 그 쌍둥이가 설령 진짜 타나토스라 한들 그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죠. 과연 그럴까? 그 폴리시아라는 자가 언급했던 말이 있지. 연금과 거대 용의 동화가 탄생한 해변 도시 스틱시아. 우리의 세계에서도 그 설명에 딱 들어맞는 도시가 있잖아. 하지만 거긴 파구사를 믿고 타나토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걸요. 저도 가본 적이 없고요. 아이도니아에 있었을 때 그곳은 이미 침몰한 폐허였죠. 바다. 이건 누스페르마타 악파의 걸작, 현자의 돌이야. 현인의 피와 살을 근간으로 모든 지혜를 단련해 만들어낸 실체지. 연금은 전환, 단련, 승화의 예술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이건 진리 탐구에도 똑같이 적용돼. 아무리 믿기 어렵다 해도 세상의 진실은 이미 불순물로부터 정제됐지. 거대용의 동화를 생각해봐. 이 돌은 반드시 널 진정한 고향으로 인도해 저승의 문을 재건하고 타나토스를 찾게 해줄 거야. 여전히 자신만만하군. 하지만 네 가설이 틀렸다면? 간단해. 온 세상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면 그만이야. 다만 내 생각은 절대 실패할 리 없어. 이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뒀거든. 행동으로 증명해봐, 카스토리스. 결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약속을 잊지 말라고. 이미 오랫동안 찾아왔으니 한 번 더 시도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분의 생명은 조금씩 1분 1초씩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조금 전 저희가 봤던 건 대체 뭐죠? 그건 케팔의 영혼에 새겨진 세계야. 그걸 증명하려면 네가 마지막 단계를 완성해야 하지. 자, 이제 출발해.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사람의 아이여. 조급해하지 마. 네 질문을 잊지 않았으니까. 난 학자로서 애매모호한 결론은 내리고 싶지도 않고 내릴 수도 없어. 그 얘긴 카스토리스가 증거를 찾은 후에 다시 얘기하지. 난 그저 그 돌을 네 심장으로 만든 거냐고 묻고 싶었을 뿐. 이제 네가 다시 살아날 기회는 없겠네. 뭐 어때? 난 어릴 때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젊을 때 신앙을 포기했어. 얼마 전엔 당신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영혼은 잃고 말았지. 이제 육신을 한 번 더 버리는 것뿐인데 그렇게 유난 떨 거 있나? 어째서 그렇게 죽으려고 안달이지? 살아있는 게 좋지 않나? 가장 순수한 존재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일 뿐. 망자를 가장 순수한 존재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가설이 증명된다면 역으로 신화의 진실성을 반증하고 네 이론은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만약 내 가설이 사실이라면 내가 신좌에 올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황당한 세계를 재구축할 수 있지. 한 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요. 아글라이아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말해봐. 아시다시피 죽음의 불씨는 늘 재창기 최대의 미주수였어요. 아글라이아님과 카이니스님 모두 곧 있을 시민총회에서
이 불씨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손에 넣고 싶어 하시겠죠. 아낙사 선생님과 카이니스님은 세상에서 죽음이 사라지도록 타나토스의 불씨를 회수한 뒤 실현을 방치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럼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하지 않아도 오크마가 영원한 안녕을 누릴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재창기를 이뤄내지 못하면 검은 물결을 근절할 수 없다는 아글라이아님의 이상에 어긋나죠. 비록 마이데이님이 계시고 검은 물결이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말이에요. 솔직히 전 그 속의 이해관계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불씨를 둘러싼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는 가서 불씨를 가져와야 해요. 티탄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그분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이 일을 맡아야 해요. 그래, 맞아. 원래도 너에겐 타나토스를 아련하러 갈 이유가 충분했어. 다만 그 대배우가 네 염원을 이용해 우릴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뜨렸지. 죽음이 없는 세계, 너도 그걸 바라는 거야? 운명이 저더러 당신과 대립하는 길을 걸으라고 하면 전 그에 대항해 제가 원하는 걸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마이데이님은 제게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카스, 난 늘 네가 솔직하게 얘기해주길 바랐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스틱시아, 나도 가본 적이 있어. 지금은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지만 과거엔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웠단 걸 쉽게 알 수 있었지. 가봐, 막지 않을게. 당신은 죽음을 속인 장본인이니 카스토리스와 함께 죽음의 신을 만나러 갈 이유가 충분한 것 같군요. 그리고 카스토리스, 네 이야기가 완성되면 불을 쫓는 여정에 어떤 해석이 더해질지도 정말 기대되네. 감사해요, 아글라이아님. 이 훈훈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지만 스틱시아는 저승의 강에 둘러싸여 외딴 섬이 됐는데 거길 어떻게 가죠? 트리비 선생님은 이미... 답은 간단해. 신화에 의하면 자그레우스는 망자의 영역을 자신의 보물 매장지로 삼았고 저승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지. 그렇다면 그의 신권을 이어받은 반신도 그 정도 능력은 가졌을 거야. 내일 이행시에 마모리얼 천궁에서 보자. 사이퍼가 길잡이로서 너희를 그 고성으로 데려가 줄 거야.